자,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알파벳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알레프, 그 다음에 베이트, 그 다음에 김멜, 그죠? 알렙, 김멜, 달렛까지 한꺼번에 알렙, 김멜, 달렛 한꺼번에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글자가 뭐냐면 헤이 바브자인, 헤이 바브자인, 헤이 바브자인 이렇게 두 개를 세 개를 붙여서 헤이 바브자인.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알레프기밀라 헤이브 하트 데이트 하트와 데이트죠, 그죠? 그 다음에 요드카플라메드, 요드카플라메드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이렇게 하트 데이트 요드카플라메드 그래서 다 붙여가지고 알레프기밀달레 헤이바브자인 하트 데이트 요드카플라메드. 그 다음에 mem눈 사맥, mem눈 사맥, mem눈 사맥. 그 다음에 아인페차데, 아인페차데, 아인페이사디. 그 다음에 꼬프레쉬, 꼬프레쉬, 쉰, 신, 타브가 됩니다. 이 자음들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또 모음 외웠던 거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자 아모음에 해당되는 요 이 T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이름은 카메츠고요. 아 장모음입니다. 아 장모음. 그 다음에 요 짝대기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은 이름은 파타흐. 아 단모음. 아 단모음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텝 카메츠. 하텝 카메츠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그 하나의 그 하나의 음절을 형성할 수 있는 온전한 모음은 장모음과 단모음이고 사실은 축약모음, 이 쉐바 같은 축약모음은요 하나의 음절을 형성하는 온전한 모음이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발음이에요. 자, 그 이름은 하텝 파타흐, 하텝 파타흐, 축약된 파타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점 두 개짜리는 째레입니다. 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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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레. 자, 째레 요드가 있건 째레 헤이가 있건 마테르는 발음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째레는 발음은 다 똑같습니다. A, A, A예요. 그냥 뭐 사실 제가 히브리어 처음 배울 때는 한국에서 이거는 그냥 에 이렇게 발음하고 요거는 에, 이 요드까지 해서 에, 이 이런 식으로 저는 배웠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거 째레를 A라고 발음하는 것은 이게 이 쇠골과는 단모음과는 다른 그냥 긴 모음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 쇠골과 째레는요 발음의 길이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음하는 방식 자체가 입 안에서 소리를 내는 위치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 애는 그냥 입의 근육을 힘을 다 풀어주고 그냥 가장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만 요 째레는 입의 근육을 옆으로 E라고 길게 뽑아주시고 소리가 내는 위치도 목구멍 뒤에서 위쪽 부분이에요. 이쪽입니다. 뒤쪽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 A.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은 쇠골. 자, 요거는 째레, 요거는 쇠골. 이게 다 발음 똑같아요. 다 단모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점 다섯 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요것도 쉐바. 점 두 개짜리 쉐바에 쇠골이 붙어 있는. 그래서 축약된 쇠골이다. 하텝 쇠골이다. 이런 발음입니다. 하텝 쇠골. 네. 자, 그 다음에 점 하나짜리는 이름이 히렛. 이 모음입니다. 강세가 있는 자리에 있으면은 장모음이고 강세가 없으면은 단모음이고 오늘 이제 강세와 음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점 위에 이렇게 찍혀 있으면 이름은 홀렘.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카메츠 하투브인데 카메츠 하투이라고 하는 오 단모음입니다. 오늘도 요거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언제 카메츠가 언제 아 장모음이 되고 언제 오 단모음이 되는지 구별하는 법. 사실은 근데 이거 쉽지는 않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이름은 축약된 카메츠라고 해서 하텝 카메츠입니다. 하텝 카메츠가 이게 스쳐 지나가는 발음인데 이게 아 발음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짧은 발음이 아니라 오 발음이다라고 하는 거, 오 타입 모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하텝 카메츠는 스쳐 지나가는 오 모음입니다. 자, 요거는 이름이 키부츠라고 하는 슈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 장모음이고요. 요거는 키부츠 우 단모음입니다. 자, 이렇게 아예이오 모음들 기억해 주십시오. 자, 카메츠, 파타흐, 째레, 쇠골, 히렉, 그 다음에 홀렘, 그 다음에 카메츠 하투프,
카메츠 하투프. 요거는 하텝 카메츠. 요 이름이 사실 저는 지금도 좀 헷갈립니다. 저도. 자, 카메츠 하투프과 하텝 카메츠. 사실은 둘 다 축약된 카메츠 이런 뜻이라서 오늘 요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헷갈리지 마세요. 하텝 카메츠 하투이고요. 이거는 하텝 카메츠. 사실은 뜻은 둘 다 축약된 카메츠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네, 그 구별을 좀 하기가 좀 어려운데, 자, 슈렉이고 키부츠고 이름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연습 문제를 풀면서 실제로 여러분 풀어보신 분들은 고민이 될 겁니다. 안 풀어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풀어보신 분은 고민이 됩니다. 뭐냐면 단어 중간에 단어 맨 처음에 나오는 거야. 당연히 요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음일 테지만 요드나 바브가 단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데 얘네들이 단어 중간이나 마지막에 끼어 있는데 얘네들이 요드와 바브가 도대체 언제 자음이고 언제 마테르인가를 구별하는 게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일부러 안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사실 먼저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일부러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직접 자기가 해봐야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해봐야 그 다음에 이걸 배우면 아 그렇구나라고 아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제가 이거 이런 겁니다라고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되게 쉽게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막상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고민을 먼저 해보시고 나서 제가 가르쳐드리면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지난 시간에 설명을 안 하고 오늘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강의들에서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연습 문제를 풀면서 이건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고민이 되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질문을 저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죠.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게 뭐가 사실은 제가 가르쳐드린 이 모든 제가 가르쳐드린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요드와 바브가 언제 자음이고 마테르인가를 구별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원리만 알면 아주 쉬워요. 자, 원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요드가 마테르인 경우가 언제냐 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요드가 마테르로 쓰인 경우가 언제냐면 에나 이 모음에 대한 마테르죠. 그죠? 그러니까 마테르는 모음이 아니고 모음의 일부분도 아닙니다. 얘는 그냥 예전에 힌트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드는 에나 이 모음 둘 중에 하나로 골라봐 라고 엄마가 그렇게 아이한테 힌트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죠? 힌트를 주는 거였습니다. 바브는 오, 우 둘 중에 하나 골라봐. 어떻게 발음하는 게 좋겠니? 아니, 이런 표 장치가 없으면은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죠. 자, 헤이 같은 경우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뭐냐면 단어 맨 마지막에 나오는 파이널 마테르, 그러니까 헤이가 어떤 하나의 단어의 맨 마지막 위치에 있을 때만 마테르입니다. 그 외에는 무조건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맨 마지막에 나오는 헤이는 무조건 마테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헤이 같은 경우는 뭐가 마테르인지 뭐가 마테르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한 단어의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오는 헤이는 무조건 다 마테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드와 바브는 단어 맨 마지막에도 오고 이 중간에도 오기 때문에 얘가 언제 마테르냐 언제 자음이냐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뭐죠? 요게 요드나 이런 요드들 힌트로 주어진 그런 마테르라고 했을 때 이건 뭐예요? 자, 이시 아니면 에이시라고 둘 중에 하나를 발음해. 뭐가 맞니? 이시라고 하는 단어를 아는 사람만 이거는 이시 남자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도 이르라고 하는 단어와 에르라고 둘 중에 뭐가 어떤 발음이 맞느냐? 이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 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만 이르라고 발음할 수 있는 거죠. 확실하게 아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어는요 한글처럼 그냥 글자 자음과 모음을 익히면 그냥 읽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련받고 이 원래 글자를 아는 이 언어를 아는 사람이 보고서는 읽을 수 있는 그런 표기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르 아니면 에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이 힌트가 뭐냐면 오르 아니면 우르 둘 중에 하나 뭐가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이것도 또 아니면 뚜브 뭐가 맞니? 콤 아니면 콤 둘 중에 뭐가 맞냐? 라고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거만 보고 읽을 수 있지가 않아요. 마테르는 이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 원리만 생각하면 돼요. 자, 요드는 이나 에모음에 대한 마테르이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요드 앞자음에 그 요드가 쓰여진 자음 앞에 에나 이 모음이 오고 그 다음에 요드는 모음의 일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마테르는 모음의 일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드 자체에는 아무런 모음 표기가 없을 때 그때 마테르입니다. 뭐 이게 설명하면 이렇게 좀 뭐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직접 보시면 너무 쉬워요. 자, 지금 이 요드를 보십시오. 얘가 요드인지 마테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자, 요드 앞에 지금 이 모음이었잖아요. 티렉, 그죠? 이 모음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요드는 지금 무슨 모음 표기가 있나요? 요드 자체 내에 아무런 표기가 없죠. 이러면 얘가 마테르입니다. 이러면 마테르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는요. 이 요드 같은 경우는 요드 앞에 이가 있으니까 얘는 마테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자,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중복 다게스가 있죠. 다게스는 자음에만 있을 수 있지 마테르는 그냥 힌트 역할만 하는 힌트였을 뿐이기 때문에 이런 힌트 역할에다가 이런 중복 다게스 같은 거를 집어넣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요드의 각 자체 내 자음도 존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요드는 마테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이 모음이 나와 있지만 자체 내에 모음도 가지고 있고 중복 다게스도 있고 이런 경우는 그냥 자음 Y라고 하는 자음이 두 번 쓰인 겁니다. 자, 이 요드 보십시오. 앞에 요드 앞에 앞자음에 지금 에 모음이 있고 그죠? 째레니까 에 모음. 그러니까 이나 에 모음이 와 있고 이 요드 자체 내에는 아무런 모음 표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마테르입니다.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얘 희끼들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것도 자, 이 요드는 앞에 이 모음이 있고 이 요드 자체 내에는 지금 아무런 모음 표기가 없으니까 얘는 마테르입니다. 그런데 이 요드를 보십시오. 요드 앞에 이건 뭐예요? 파타입니다. 모음이에요. 모음. 단모음입니다. 거기다가 요드 밑에 쉐바지만 자, 요드가 마테르였으면 마테르는 힌트였는데 마테르에다가 쉐바를 붙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요드는 자음인 거예요. 자, 이렇게만 구별하면 됩니다. 자, 미츠 라임입니다. 저 요드는 앞에 모음이 와 있죠. 이나 에 모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 요드 자체 내에 모음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겠습니까? 자음입니다. 그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요드는 마테르고 그러니까 위에다가 조그맣게 위첨자로 조그맣게 발음에 관여하지 않는 자, 요 요드는 자체 모음도 존재하고 주목되게 있으니까 크게 Y로 자음으로 두 개 표시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 푸네이의 요드는 마테르니까 이렇게 위첨자로. 히끼드의 요드도 자체 내 이 모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모음에 대한 마테르로서 그 다음에 또 자체 내 아무런 모음 표기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마테르. 근데 이 요드는 앞에 모음이 있는 데다가 자체 내에 쉐바가 존재하는 묵음 쉐바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음으로 미츠라임에서도 이 요드는 자음입니다. 한국식으로는 사실은 미츠라임 그냥 이 요드를 발음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거는 Y 발음을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미츠라임이라고 발음을 사실 이것도 사실은 우리말로는 사실 라일라 이렇게 발음하지만 사실은 라일라가 아니라 라이얼라 이렇게 발음을 사실 해주는 게 본래 지금 보다 더 제대로 된 발음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거 원리만 알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요드 앞에 이나 에 모음이 와 있고 이 요드 자체 내에 아무런 모음 표기가 없는 경우가 마테르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자음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브가 마테르인 경우 바브도 오나 우에 대한 마테르입니다. 그런데 이 마소라 학자들이 이 바브 마테르의 경우에 이 점을 찍는 표기 자리를 요드처럼 이렇게 요드에는 그 마테르에다 표기를 하지 않고 앞에다가 표기를 했는데 이 요드나 바브 같은 경우는 그 요드 바브 위아래에다가 점을 찍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약간 일관성 없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달라요. 뭐가 바뀌었냐면
바브 앞자음에 바브 앞에 아무런 모음 표기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엔 요드 앞에 원래 모음 표기가 이 요드 같은 경우는 모음 표기가 앞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브의 앞자음에 아무런 모음 표기가 없고 바브 자체의 위아래에 점이 있는 경우 이게 바로 마테르입니다.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자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요거는 르우벤, 그 르우벤 사람 이름입니다. 르우벤, 그 야곱의 큰아들. 자, 요 바브를 보세요. 요 바브 앞에 있는 앞자음 알레프에 지금 어떤 모음 표기가 존재합니까? 아무런 모음 표기가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다가 여기에 지금 점이 찍혀 있는 요게 바로 마테르인 경우입니다. 자, 요것도 보세요. 자, 요 바브 앞에 있는 요드에 지금 뭐 위아래에 뭐가 점이 있나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요드 자체 내에 자음 표기가 모음 표기가 안 돼 있고 바브에 점이 찍혀 있는 요게 바로 마테르인 경우입니다. 자, 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지금 요 앞에 싸맥에 지금 아무런 모음 표기가 없죠. 그죠? 싸맥 자체 내에 아무런 모음 표기가 없고 여기 아래에 점이 찍혀져 있고요. 요 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도 앞에 누에 지금 아무런 모음 표기가 없죠. 그죠? 아무런 모음 표기가 없고 여기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요 바브를 보세요. 요거는 점이 찍혀 있는 요거 슈렉 같이 생긴 것 자체는 슈렉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요 바브에 지금 앞에 모음이 존재하고요. 그죠? 모음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모음 표기인 슈렉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자음을 썼을 리가 있겠습니까? 모음 표기를 모음을 표기를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지금 요 바브는 무슨 자음? 이거는 마테르일 수가 없고 자음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만 따로 보면은 슈렉처럼 요 모양과 똑같이 생겼죠. 그죠? 슈렉과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이몸이라고 하는 몸도 존재하고 앞에 그 다음에 또한 이것이 만약에 슈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테리에 점이 찍혀 있는 표기였으면 그 자체 내의 모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두 개는요, 요게 슈렉이 아니라 뭐냐면은 바브의 중복 다게스가 온 케이스예요. 바브의 중복 다게스가 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모음 표기할 때, 자, 그 다음에 자음을 W를 두 번 써주는 거야. 이거 W는 발음을 독일식으로 V 발음한다고 했죠. 이브바다. 이것도 치바입니다. 치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슈렉과 똑같이 생겼지만 바브의 중복 다게스가 있는 케이스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수스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마테리였으면 자체 내에 모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체 내에 모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게 원리예요.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발음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음역한 거 한번 잘 비교해 보시죠. 마테리인 경우는 위첨자로 조그맣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자음인 경우에는 W로 발음은 V 발음이라는 이브바다, 치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자, 그냥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버레이쉿 바라 엘로힘 에이트 하샤마옘 베에이트 하아렛 이게 발음인데 자 여기 지금 요드가 중간에 끼어 있는 걸 보십시오. 이 요드가 자음일까요 마테르일까요 물어보면 자 요드는 앞에 이 모음이 와 있고 요드 자체에 지금 아무런 모음 표기가 없죠. 그럼 얘가 뭐겠어요? 네? 얘는 당연히 마테르죠. 그죠? 자,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요드도 마찬가지로 앞에 이 모음이 와 있고 요드 자체에는 아무런 모음 표기가 없으니까 요드는 뭐라고요? 마테르입니다. 그런데 하샤마옘 할 때 이 요드는 앞에 모음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요드가 마테르라면 거기에 대해서 따로 모음 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모음 표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 요드는 뭐냐면 얘는 자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드가 똑같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요드는 마테르 요드고요. 이 요드는 자음 요드입니다. 하샤마옘이에요. 마옘.
베트하르츠. 이렇게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만 알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 단어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어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단어를 외우는 게 왜 중요한지도 다음 요 수업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알레프고요, 달렛이고요, 맴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카메츠 모음 표기가 있죠. 앞에서 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이죠. 이 아담은 알레프, 달렛, 맴의 원래 뜻은요, 붉은색이라는 뜻이에요. 붉은색. 이게 땅이 이제 붉은색 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을 이제 아담아, 아담이 아담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담이라고 하는. 그래서 에돔 땅, 에서가 또 붉은색과 또 에돔과 연결을 짓잖아요, 그죠? 그 알레프, 달렛, 맴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는 이제 붉은색을 나타내는 검붉은 색깔, 네, 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아담마, 아담마, 긴 발음들이죠. 아담, 사람, 남자. 그 다음에 고유명사로 아담. 자, 이건 알레프고요. 요거는 자, 요거 두 개 잘 비교해 보십시오. 요거는 부드럽게 되어 있는 레쉬입니다. 레쉬. 이렇게 각이 있으면 얘는 달렛이고요. 요 두 개가 여러분 히브리어 처음 보시는 분, 폰트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거 쉽게 구별하기 좀 어려워요.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달렛이고요. 각이 확실하게 지어 있고요. 좀 부드럽게 둥글게 되어 있으면 레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파이널 차디. 그래서 이거는 세골이죠. 에모음입니다.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자, 아담, 에레츠는 땅, 지구. 네. F라고 쓰는 여성 명사라는 뜻이에요. 자, 요건 알레프고요. 그 다음에 라메드고, 헤이고요. 헤이, 요드, 마테르로스였고, 맴입니다. 자, 알레프의 지금 모음 표기는 자, 점 5개가 아니라 2개 플러스 3개죠. 축약된 세골, 하텝 세골. 그래서 그 다음에 라메드에 지금 오 모음이 홀렘이라고 하는 모음이 와 있죠.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죠? 엘로힘. 요게 바로 하나님. 네, 그 다음에 단수로 이게 지금 MS라고 하는 건 남성 단수인데요. 고유명사, 하나님의 이름처럼 고유명사로 쓰였을 때 엘로힘이라고 남성 단수고요. 그 다음에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남성 단수로. 이 형태상, 모양상 이게 나중에 배울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복수 형태이긴 하지만요. 실제로 문법적 수는 단수예요.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할 때 신들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쓰이면은 복수로 쓰입니다. 남성 복수로 쓰이는 경우에요. 자, 아담, 에레츠, 엘로힘, 그 다음에 알레프와 베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카메츠,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때 그 아바가 그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긴 하지만 이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레프와 라메드가 체라가 있죠. 에일입니다. 에일. 바로 이게 하나님, 신이죠. 신.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역사적 형태로는 요 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예요. 자, 엘에서 엘로힘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베이트와 요거는 쭉 길게 밑으로 내린 게 뭐냐면 final noon입니다. 베인입니다. 베인. 째레와 함께 베인.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들, 베인. 자, 그 다음에 베이트와 요드와 타브죠. 베이트, 요드, 타브. 거기다가 베이트 다음에 앞에 아모음이 있고 요드에는 히렉, 이 모음이 있습니다. 자, 요 요드는요. 마테르일까요? 자음일까요? 요드 앞에 모음이 모음입니다. 마테르일 수가 없죠. 요드 자체 내에 이 모음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드는 자음일 수밖에 없죠. 바이엣가 바로 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이엣. 자, 요거 달렛이고요. 맨날 헷갈리는 자음 3개를 갖다가 묶어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처음 배울 때 제가 맨날 헷갈렸던 자음들이었습니다. 달렛이고요. 요거는 베이트입니다. 달렛, 베이트, 그 다음에 레쉬입니다. 달렛, 베이트, 레쉬. 자, 여기 베이트에 지금 점이 없죠? 부드러운 소리입니다. 베이트는 베가드, 케파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점이 없으면 부드러운 다바르가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제 유튜브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이 단어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꼭 말이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뭐 사물, 것, 그 다음에 어떤 사건, 일, 이 말과 사물과 사건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가 한꺼번에 같이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 못하겠죠. 그죠? 그거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언어를 배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바르가 뭐냐면은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말이라고 하는 개념과 어떤 물건, 사물이라고 하는 개념과 사건, 벌어지는 일, 이런 것들이 한 단어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 못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말과 사물과 사건이 하나의 단어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가능해요. 그 사고 체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 문장에 다바르가 쓰였는데 그 다바르가 한 번은 말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고 한 번은 사건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뭐 이러한 일이 벌어진 후에 뭐 이렇게 쓸 때 그 다바르가 쓰였는데 그거는 이러한 말들 후에가 아니라 이러한 일이 일어난 후에 사건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사고 체계 속에서는 말과 사물과 사건이 하나의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다. 좀 재밌습니다. 그죠? 자, 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요건 마테르죠. 요 앞에 자체 내에 아무런 모음이 없고, 여기 바브에 홀렘이 있으니까, 욤 하면은 영어로 day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할 때 그 하루 전체를 가리키는 날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낮과 밤 할 때 그 낮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자, 요 쉐바는 히렉, 단모음, 다음에 묵음 쉐바죠. 이거는 sin입니다. sin.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자, 요 쉐바 맨 처음에 나온 쉐바는 앞에 단모음이 없으니까 소리가 나는 수밖에 없죠. 예루 샤 라. 여기 히렉이 여기 적혀 있는데 예루샬라임 이렇게 발음합니다. 예루샬라임. 근데 아마도 이 자음 본문, 이 자음 옛날에는요,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발음하듯이 예루샬렘이라고 발음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나중에 후대의 유대교에서 예루샬렘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예루샬라임이라고 발음을 바꿨습니다. 그냥 그 표기법이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역사적으로 옳은 발음은 아닙니다. 예루샬렘이 오히려 더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네. 오히려 이 예루살렘을 예루샬라임이라고 발음한 거는요, 훨씬 이후에요. 한 AD 한 2세기 이후에 이런 발음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2세기 이후에,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소라 학자들은 자기네들은 발음을, 그러니까 마소라 학자들은 언제 살았냐면 AD 7세기, 8세기, 9세기 이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예루살렘이라고 배우지 않고 다 예루샬라임이라고 배운 거죠. 그러니까 표기를 이렇게 예루샬라임이라고 발음한 거예요. 표기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요거는 발음을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요거는요 발음을 안 합니다.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아도나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 발음이 맞는지. 자, 그래서 아도나이의 뜻은 주님,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네, 그냥 요 YHWH는 자음만, 요드, 헤이, 바브, 헤이를 이렇게 자음만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은 사실 좋은 발음은 아닙니다. 그 발음은 사실 잘못 만들어진 발음이고요. 야훼라고 하는 발음을 또 그래서 이제 요것만 자음만 가지고 야훼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그건 맞냐 하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발음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는 법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정확히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냥 이 단어가 나오면요.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이걸 아도나이라고 저도 그렇게 읽을 거고요. 저한테 히브리 배우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렇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도나이. 그리고 해석은 주님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집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요 히렉 단모음 다음에 쉐바는 묵음 쉐바. 미츠, 라. 자, 요 요드도 마테르인가요? 자음인가요? 보시면은 아 모음이 와 있으니까 절대 마테르일 수 없죠. 그 자체는 모음도 있고요. 미츠, 라, 이. 미츠라임입니다. 미츠라임이 이집트라는 단어고요. 자, 단어 맨 마지막에 있는 헤이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마테르예요. 모쉐입니다. 모신입니다. 모쉐. 자, 그 다음에 맴, 라메드, 카프, 파이널 카프죠. 앞에 세골, 에몸이었습니다. 멜렉크가 아니라 사실은 멜렉. 네, 발음입니다. 멜렉. 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점 2개 보이시죠? 점 2개 있는 것은요. 이게 사실 쉐바를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건데요. 그냥 버릇처럼 이게 파이널 카프가 너무 이렇게 빈 공간이 많아서 그런지 버릇처럼 점 2개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쉐바로. 이건 다게스가 아니에요. 다게스가 점 2개 찍혀 있으면 다게스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멜라. 네. 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거는 수스, 사맥, 그 다음에 이건 슈렉, 사맥, 말이고요. 순말. 자, 아인 베이트 달렛입니다. 아인 베이트 달렛. 거기다가 세골이 있는 에베드입니다. 에베드, 종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자, 여기 쉐바는 앞에 단모음이 있으면 묵음 쉐바. 자, 페이와 레신, 그 다음에 아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헤이는 마테르죠, 무조건. 파르오입니다. 아인 다음에 오가 있고 파르오가 바로 파라오. 쉰, 눈, 헤이. 마지막에 오는 헤이는 무조건 마테르. 발음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취급하시면 돼요. 샤, 나. 자, 왜 필요 없는 걸 왜 썼냐? 왜 쓴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그죠? 이게 없었고 쉰, 눈, 헤이만 있었습니다. 이거 눈과 더불어 나로 발음할래, 네로 발음할래, 노로 발음할래 라고 했는데 나중에 마소락자들이 정답을 700년, 800년, 1000년 뒤에다가 여기다가 카메츠가 정답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이것만 써 있었을 때 아인과 함께 혹은 혹은 오로 발음할 수 있었는데 정답이 그건 바로 오라고 발음하세요 라고 정답을 나중에 적어준 거예요. 정답을 적어줬기 때문에 힌트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지워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마소락자들이 이 성스러운 성경 자음 본문을 자기네 마음대로 지울 수 있었냐? 절대로 그럴 수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힌트와 정답이 동시에 공존하게 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발음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나로 발음이 끝나는 겁니다. 해년, year에 해당되는 단어고요. 자, 쉰과 맴에서 젤에 함께 shame입니다. shame, 이름. 자,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 자, 오늘 배울 내용들은요. 의문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데 오늘은 사실은 여러분들 그냥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 왜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생뚱맞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들이나 이런 문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 꼼꼼하게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의문론을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문법이에요. 문법이라고 하는 어떤 언어도 마찬가지인데 문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의문론, 음성학. 이거는 발음을 하는 거와 관련된 거고요. 자, 품사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문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나누는, 문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혹시 언어 문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면, 자, 이 의문론과 음성학은 뭐냐면은 자음과 모음 단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어떤 자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바로 의문론이에요.
각각의 자음들을 배웠죠. 모음들을 배웠고요. 자, 품사로는 뭐냐면 그러한 자음 모음들을 합해서 얘네들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데 그게 단어죠. 가장 작은 단위가 덩어리입니다. 그 덩어리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단위에서 다루는데 품사로는 주로 뭘 다루냐면 사자 들어간 걸 다뤄요. 사자 들어가는 거.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이렇게 사자 들어가는 거를 다루는 게 품사론입니다. 자, 구문론은 뭐냐면은 이런 단어들이 또한 묶여가지고 또한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데 이 문장 관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다루는 게 구문론입니다. 다른 문법 책에서는요, 품사론을 형태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구문론 대신에 문장론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하고요. 같은 의미예요. 품사론을 왜 형태론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대부분 문법들이 품사를 이제 어떤 변형들이 어떤 어미가 붙고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변하느냐라고 하는 걸 배우기 때문에 이제 형태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품사론이 보다 더 맞는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태가 변화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만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자, 구문론, 문장 단위에서 문장 단위로 배우는 건데 주로 어자 들어가는 걸 연구하는 겁니다. 한 문장 안에서 어떤 것이 주어고 어떤 것이 목적,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관계를 서술어와 목적어 관계를 연결지어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구문론입니다. 그러니까 각 글자 단위로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글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를 이룰 때 단어를 연구하는 게 품사론이고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룰 때 문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구문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오늘 우문론의 마지막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음절 나누기예요. 음절. 자, 실라벌입니다. 음절이 실라벌이에요. 근데 실라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의를 내리면 이겁니다. 발음을 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발음을 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네. 그래서 히브리어 음절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뭐냐면 열린 음절과 닫힌 음절인데 열린 음절은 뭐냐면 우리말로 따지면 초성과 중성까지만 있는 그러니까 받침이 없는 그죠? 그런 열린 음절이 있고 닫힌 음절은 뭐냐면 초성, 중성, 종성까지 있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받침이 있는 그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한국어는요 이 음절 syllabic writing이라고 해서 한 음절을 하나의 네모 박스 안에 집어넣는 굉장히 뛰어난 언어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표기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외국에 맞춰서 우리도 문장 풀어쓰기를 하자라고 주장하셨던 옛날 분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긴 했는데 저는 한국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이런 음절을 자동적으로 배우는 표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언어학적으로 뛰어난 표기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왜 이런 좀 불편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일부러 나눠주기를 해야 되는, 왜 이러한 불편한 방법으로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어의 이 음절 표기법이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난 표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기법이 없어요. 대부분 영어도 그렇고 다 그냥 다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음절을 어디서 끊어서 읽어야 되냐를 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한국어는 한 음절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의 네모 박스 안에 집어넣는 아주 훌륭한 표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문법을 배우면서 글자를 쓰는 방법을 익힐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음절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모음입니다. 그걸 음핵이라고 하죠. 이거 없으면 모음이 없으면 음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모음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히브리어 음절 나누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음절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의 모든 음절은 자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은 없다예요. 어떤 음절 나누기를 할 때 어떤 음절을 시작하는 첫 글자가 모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음절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음, 모음, 자음밖에는 이 음절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음절 안에 자음과 자음이 중간에 모음이 없이 자음이 붙어 있거나
모음끼리 붙어 있거나 이런 것은 음절 안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요 원리만 이해하면 돼요. 뭐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이거 모든 음절은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은 없어야 된다. 이거 사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제가 좀 연습하는 것만 해드리면 여러분 금방 하십니다. 자, 여러분, 자, 음절이 뭐였냐면 발음을 할 수 있는 최소 단위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음역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이 뭐죠? 이거 표기가 약간은 좀 약간 잘못됐네요. 이거 장모음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거 아마 폰트가 좀 바뀌다 보니까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자, 발음을 할 수 있는, 자, 요거 하나만 가지고 발음할 수 있나요? 발음이 되나요? 안 되죠. 모음까지 있어야 됩니다. 맵까지 가야 발음을 한번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근데, 사실, 멜까지도 발음할 수 있죠. 멜. 이것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절 나누기를 멜로 이게 발음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끊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그 다음 음절을 보세요.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생겨버리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음절은 히브리어의 모든 음절은 사실은 영어식 음절 나누기는 이런 식으로 나눠요.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영어식 음절 나누기는 히브리어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히브리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라야 돼요. 멜 이겁니다. 멜 이겁니다. 발음이. 자, 한번 볼게요. 이거 음절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하까지 음절할 수 있죠. H만 가지고 발음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음절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 근데 이렇게 나눠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음이 붙어버리죠. 그죠? 음절이 한 음절 안에 자음 플러스 자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 베이트를 두 개 썼냐면은 이 베이트에 있는 다게시가 단모음 다음에 중복 다게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핫바이트예요. 자, 이것도 자 마로도 끊을 수 있고 혹은 마이까지 여기까지 끊을 수도 있는데 물론 발음이 좀 어렵겠지만 뒤쪽에다 끊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아이고. 자, 그래서 음절 나누기 하는 방법은 이거밖에는 안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짝대기를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자, 모든 음절은 자음으로 시작하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을 만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한 음절 안에 자음과 자음 이런 식으로 모음과 모음이 붙어버리면 안 된다. 이때 자 여러분 주의하시되 요드는 모음이 아니에요. 자음입니다. 자음이에요. 자, 이것도 미까지 끊을 수 있습니다. 발음이 미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끊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쌍미음이 생겨버리죠. 쌍미음을 발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발음을 여기서 나눌 수밖에 없어요. 미마. 그 다음에 이것도 음절 나누기를 해보면 여기서밖에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매까지 발음할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 잘라버리면 또 니은이 생겨버리잖아요. 니은이 생겨버리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절 나누기를 하면 그거 원리만 알고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음절 나누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뭐죠? 우리가 음역했던 거, 이 나바르나 세파림, 이 후카 이거 사실 여러분들 음역하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정답은 써드렸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나바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절을 음역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음절을 어디서 나눌까요? 라고 생각해 보시면 나눌 수 있는 방법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세파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파림 하면은 음절 나누기를 할 때 사실은 이게 여러분 현대 현대 학자들 중에 전통적인 방식으로는요 이 쉐바는요 하나의 온전한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세파까지를 한 음절로 이거를 한 음절로 처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쉐바는 하나의 온전한 음절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세파가 한 음절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방법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지금 사실은 강세 때문에 축약이 된 거죠. 원래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모음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나의 음절로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세파림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다. 자, 이거는 자, 요 꼬프에 있는 다겟이야 당연히 베가드 케파트가 아니니까 무조건 중복 다겟이죠. 그 다음에 또 키부츠 단모음도 와 있고요. 그러니까 후까 꼬프를 두 번 쓰는 겁니다. 음절을 나눌 때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후까에서 나눌 수 있는 자리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죠. 그죠? 혹가. 그죠? 혹가. 자, 이거는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음절 나누기 해볼까요? 자, 요 알레프 자음입니다. 자음. 그 다음에 우고요. 그 다음에 리아인데 리아를 어디서 끊을 수 있냐면 여기서밖에는 못 끊어요. 그죠? 자음과 자음. 이 요드는 자음입니다. 모음도 아니고 마테르도 아니에요. 자음입니다. 자음과 자음 사이를 이렇게 나눈 우리야. 자, 필, 라.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카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한번 옮겨보세요. 이 짝대기를 옮겨보시면 압니다. 왜 안 되는지. 그래서 제가 정답까지를 이렇게 다 써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연습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자, 강세입니다. 두 번째는 강세. 액센트예요. 히브리어 강세는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얼티밋 액센트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얼티밋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펜이 붙은 거예요. 페널티밋. 그냥 저는 이 용어가 더 편해서 그냥 얼티밋 액센트, 페널티밋 액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얼티밋 액센트는 뭐냐면 단어 맨 끝음절에 강세가 오는 겁니다. 단어가 맨 끝음절에 오는 거고, 페널티밋 액센트는 뭐냐면은 단어가 맨 끝에서 바로 앞에. 그러니까 강세는요 항상 맨 마지막 음절부터 세셔야 돼요. 이 단어 맨 끝에 오거나 아니면 바로 그 앞에 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제가 대부분 80%라고 했는데 대부분 85%? 85%? 정도 대부분은 맨 끝음절 강세입니다. 단어 맨 마지막에 강세가 와요. 대부분은.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이나 교재, 지금 제가 얘기하는 교재라고 얘기한 것은 요거를 얘기해요. 이 베이직 비블리컬 히브리 이 책에 강세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단어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어 맨 마지막에 강세 표시를 해주지 않고 보통은 이 페널티밋 액센트가 있는 경우에만 강세 표시를 해줍니다. 강세 표시 없을 때는 대부분 얼티밋 액센트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대부분 강세가 이 히브리어 자체 내 강세 표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 강세가 있는 음절 위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요. 아담 이런 식으로 아담 이런 강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 에라츠 같은 경우는 강세가 여기에 있어요. 페널티밋입니다. 그러니까 음절 나누기 하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에와 레츠로 나눌 수 있는데 레츠. 근데 여기에 강세가 여기에 있는 맨 끝음절이 아니라 그 앞에 오는 맨 첫 음절이 아니고요. 첫 음절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끝에서 끝음절에서 앞에 오는 페널티밋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엘 로힘인데 이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지워야겠네요. 네. 이렇게 잘라야겠죠. 이거는 강세가 맨 마지막에 옵니다. 엘로힘 이런 식으로. 자, 아브는 원래 이름절이기 때문에 강세가 당연히 여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음 표기가 있는 데다가 이제 이렇게 강세 표시를 해줘요. 에일도 이름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고요. 자, 메인도 이름절이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쓰죠. 음절 하나밖에 없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바에트 이거는요 음절을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바와 예트예요. 이건 마테르가 아니기 때문에 자음입니다. 바 예트인데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바예트 이거 페널티밋이에요. 다바르 강세가 뒤에 오고요. 다바르 욤 이름절이고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강세가 뒤에 옵니다. 이스라엘 이거 다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대부분 단어들이 다 뒤에 강세가 온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히브리어를 읽으시면요 강세가 거의 뒤쪽에 오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발음을 하는 거를 들어보면 파도타기랍니다.
강세가 뒤쪽에 오기 때문에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베레쉿, 바라, 엘로힘 이런 식으로 파도를 타요. 실제로 히브리어를 읽으면. 그래서 되게 리듬, 그러니까 파도를 탑니다.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에이트, 하샤, 마임. 사실 요거는 페널티밋이에요. 하샤, 마임, 베에이트, 하아렛. 요것도 페널티밋입니다. 요 두 단어만 페널티밋 단어고 나머지는 다 얼티밋 액센트들이에요. 나는 맨 끝에 옵니다.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에이트, 하샤마임, 베에이트. 뭐 여기는 강세가 뭐 이름절이니까 당연히 강세가 오죠. 에이트, 하샤마임, 베에이트, 하아렛.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히브리어를 잘 읽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발음이 파도를 탑니다. 제가 이제 박사과정 이제 학생들을 봤는데, 이게 심사를 해요. 얘가 히브리어를 잘 읽나, 안 읽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이제 박사과정에, 히브리어 전공, 구약 전공으로 학생 들어올 때는 히브리어를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니까, 히브리어를 잘 읽나, 안 읽나를 뭘로, 아무 데나 딱 펼쳐놓고 읽어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거 뭐 잠어음을 읽는 수준은 당연히 넘어야 되고요. 그냥 뭐 베레이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이제 읽으면 얘는 잘 못 읽는구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잘 읽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액센트가 있는 것까지를 알면서 읽으면 얘는 되게 잘 읽는구나라고 평가를 합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이트 하샤마임 액센트 여기 있고요. 마임 베에이트 아렛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분 원래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액센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요게 다 강세 표시예요. 강세 표시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일종의 음악적인 그런 효과를 주는 지금 요 표시들이 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 걸 유대인들이 찬팅하는 거를 랍비가 찬팅하는 걸 들으시면 노래를 불러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이타 샤마임 베타 아렛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음악 표시이면서 동시에 각 단어의 강세가 어디 있는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단어 맨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돼 있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이트 하샤마임 베에이트 하아렛 이런 식으로 강세가 있는 그 자리에다가 다 표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굳이 여러분들 강세까지만 정확히 다 굳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초 레벨에서 여기까지 아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세가 있는 이 표시를 사용하지 않고 강세가 없는 거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냥 강세가 맨 뒤쪽에 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히렉 같은 경우 이 대부분 강세가 다 뒤에 오기 때문에요. 이 히렉 맨 뒤쪽에 오는 히렉은요. 장모음이고 여기선 단모음입니다. 강세가 여기 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단모음이고요. 요거는 메레스 강세가 있는 자리에 요 강세가 있는 요드들은 다 장모음이고요. 이거는 이 액센트가 아예 있고 여기 없죠. 이건 사실 요거는 단모음이에요. 단어맨 뒤에 온다고 장모음인 건 아니고 강세가 없으면 단모음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왜냐면 이거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또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카메츠와 카메차트를 구별하는 것은요. 여러분 보통 문법책 교재에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닫힌 음절이면서 액센트 강세가 없는 음절에 있는 카메츠가 카메차투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사실은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지금 닫힌 음절이면서 액센트가 없는 음절 이게 뭐야 도대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닫힌 음절 즉 초성, 중성, 종성까지 있는 요 쉐바가 묵음 쉐바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초성, 중성, 종성이 되는 거니까요. 닫힌 음절이면서 강세가 없는 강세는 뒤쪽에 있으니까 그마라고 이럴 경우에 이게 오 단모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닫힌 음절이 되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닫힌 음절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이게 닫힌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묵음쉐바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묵음쉐바인지 어떻게 아냐면은, 요 앞에 있는 모음이 단모음인 경우에만 이게 묵음쉐바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카메츠가 단모음이면 오로 발음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닫힌 음절, 이게 지금 닫힌 음절이 되려면 이게 단모음이 돼야 됩니다. 묵음쉐바가 돼야 되니까. 이게 단모음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게 닫힌 음절이어야 닫힌 음절이 이게 닫힌 음절일 때 단모음 오다라고 좀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게 단모음 오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닫힌 음절이 되어야 이게 단모음 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설명은요 되게 순한 오류를 취하고 있어요. 전혀 실용성이 없습니다. 이게 닫힌 음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단모음, 이게 오라고 하는 단모음 카메 차투빈 경우에만 이게 닫힌 음절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게 맞는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방식은 이거는요 이게 카메츠인지 카메차투빈지를 구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카메차도 구별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히브리어를 꽤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현재로서는 카메차투비 흔히 나오는 몇몇 단어를 외우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최선입니다. 그 경우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요. 요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카메차투비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아까 뭐죠? 초성, 중성, 종성인 경우죠. 종성인 경우. 그 초성, 닫힌 음절이 있는 경우인데 닫힌 음절의 경우가 어디냐 하면요. 바로 요 쉐바가 따라 나오는 요 경우예요. 대부분. 이 경우. 이렇게. 지금 요 패턴으로. 자, 여기는요. 요 카메츠가 있는데 요 카메츠 뒤에는 쉐바가 없죠. 여기는 강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카메 차트일 수가 없어요. 딱 요런 경우만 요거 발음해 요게 카메 차트입니다. 호크마 여러분 호크마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호크마. 이 카메 차트비 쓰이는 가장 흔한 경우예요. 호크마. 이 묵음 쉐바가 됩니다. 일단 요 경우예요. 요 경우에서 카메츠 다음에 쉐바가 나오는 딱 요 경우에서 카메 차트빌 가능성. 이런 경우면 무조건 카메 차트비 아니라 이런 경우에 카메 차트빌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또 질문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지금 카메츠가 있고 여기에 카메츠가 있는데 요 두 개의 카메츠 중에 카메츠 핫톱이 될 가능성, 단모음 5가 될 가능성이 있는 카메츠가 이 둘 중에 뭐겠습니까? 당연히 뒤따라 쉐바가 나오는 요 경우입니다. 호프가드. 자, 여기 지금 카메츠가 있고요. 여기 카메츠가 있습니다. 둘 중에 카메츠 핫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요 카메츠는 뒤에 아모음이 나오죠. 쉐바가 아니라 그죠? 샤마입니다. 이건 열린 음절이에요. 절대 카메츠 핫톱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요겁니다. 오르마. 요게 바로 카메차투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경우만 생각하세요. 요런 경우에 카메차투비 될 가능성, 오 단모음으로 발음할 가능성이 있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카메차투비 가장 흔하게 나오는, 자, 호크마란 단어입니다. 호크마.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카메차투비를 가장 많이 볼 단어는요, 모든이라고 하는, 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게 카메차투비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경우예요. 콜. 그 다음에 바야,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카메차투비예요. 강세가 여기 앞에 있어요. 바이야숍, 바이야콤 이런 식으로 강세가 없는 자리에 카메차투비 된다고 했었죠. 바이야콤, 바이야숍 이렇게 발음합니다. 제가 히브리어 한국에서 배울 때 저희 지도교 교수님들이 발음을 히브리어 교수님들이 바야캄, 바야샵 이렇게 발음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분들도 카메츠와 카메차투비를 잘 구별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막 히브리어 어디서 뭐가 카메츠고 뭐가 카메차투비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실 카메츠는요 99% 카메츠입니다. 모음이에요. 한 1% 정도만 카메차투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1%도 대부분이 요 단어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카메츠는 다 카메츠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요것까지 제가 미리 얘기할 필요가 있는지 좀 걱정이긴 한데 굳이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래도 여러분 연습 문제 풀 때 이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가르칩니다. 뭐냐면 이 책, 문법책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특별하게 쓰이는 파타가 되게 특별하게 이름은 펄티 파타. 한국식으로 발음 풀어보면 선입 파타라고 먼저 들어오는 파타, 선입 파타. 이 이름 용어가 되게 웃긴데 어쨌든 펄티 파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해트나 아인이 한 단어의 마지막 이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해트나 아인이 한 단어의 마지막 자음으로 오면서 모음부어 파타를 가지고 나오면 모음부어 아를 먼저 발음하고 자음 문자를 나중에 발음한다.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단어 마지막에 끝에 이런 식으로 파타가 쓰이는데 파타 위치가 자음의 한 가운데 위치에 오는 게 아니라 앞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단어 앞에다가 살짝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것들을 먼저 들어온 파타, 선입 파타, 펄티 파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파타가 단어의 마지막에 옵니다. 요렇게 쓰이는데 얘네들이 뭐냐예요. 얘네들이 뭐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얘네들이 왜 생기느냐? 자, 이 설명이 이게 바로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발음을 요 앞에 쓴 게 뭐냐면은 이거를 하트와 파타를 해서 하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이 아를 먼저 발음하고 아흐라고 발음해라 이거예요. 아흐, 락기 아, 루아흐. 여러분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루아흐가 바로 이겁니다. 루아흐, 루하가 아니라 루아흐라고 발음해라. 아를 먼저 발음하고 해트를 나중에 발음해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이유만 알면 돼요. 이유를 알면 간단한 얘기인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여라고 설명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뭐냐면 목구멍 소리의 특징입니다. 이게 해트나 아인이 다 뭐냐면 다 후음이죠. 후음, 목구멍 소리입니다. 이게 후음이 총 4가지가 있죠. 하나는 알레프, 헤이, 하트, 아인 요 네 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알레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무음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요 3가지 경우. 요 3가지 경우에서 쓰이는 경우인데 헤이나 하트나 아인. 근데 얘네들이 목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언제 어렵냐면 얘네들이 종성, 받침으로 올 때 발음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후음들은요, 뭐만 좋아하냐면 아 모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가 아랑 소리가 나는 위치가 비슷하니까요. 아를 발음하는 거와 목구멍 소리를 발음하는 위치가 서로 비슷한데, 그 다음에 쇠고래 애는 괜찮아요. 쇠고래 애는 편하게 발음하니까요. 목이랑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이, 오, 우 이런 거하고 이 목에서 나는 받침하고 서로 잘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이 목구멍 소리는 아 모음을 선호하고 쇠고래 애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모음들은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은 이게 원래는 이거는요 발음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음절 나누기 해볼게요. 모와 레이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 레이흐 받침으로 온 거죠. 모 레이흐. 근데 발음이 에와 허를 같이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모 레이흐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아를 살짝 첨가해서 발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모레아 이런 식으로 모레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원래는 어떻게 발음하냐면은 이게 원래 이 파타가 없는 파타예요. 노, 데이,
아인입니다. 아인이 발음이 제일 어렵다고 했죠. 목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하는 소리입니다. 떼어 떼어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음절이 다 두 음절이에요. 모레 떼어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받침이 너무 발음이 어려운 거예요. 떼어 이렇게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를 살짝 첨가해서 발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제대로 된 음절이 아닙니다. 자, 락기가 발음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아를 살짝 첨가해서 이렇게 아를 살짝 첨가해서 발음이 더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타은은요 제대로 된 모음이 아니라서 이렇게 제가 위에다가 위첨자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모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루아흐라고 하는 이걸 3음절로 루아흐 이렇게 발음하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원래는 1음절이에요. 로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로. 근데 루와 흐를 함께 발음하기가 어려운 거죠. 루. 그러니까 어떻게 아를 살짝 첨가해 주는 거예요. 루아흐. 그러니까 루아흐 3음절이 아니고요. 루아흐 2음절도 아니고 원래는 사실은 1음절입니다. 로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발음이 어려우니까 루아흐 이렇게 아를 살짝 첨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대로 된 음절이에요. 루아흐가 음절 나누기를 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아가 마지막에 이 파타어인 이 아가 펄티 파타가 제대로 된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요. 음절 나누기 하면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모레아 노떼아 라끼야 이런 식으로 라끼아가 아니라 라끼아 3음절이 아니라 라끼아 루아흐가 아니라 루아 1음절이에요. 1음절 루아흐는 한 음절 발음입니다. 루아흐. 자, 이런 게 바로 선입파타예요. 선입파타가 왜 생겼느냐 이유만 하면 됩니다. 이게 파트나 아인과 이런 자음들이 후음들인데 앞에 있는 모음들이 아 모음이면 괜찮아요. 아 타입의 모음이 괜찮은데 아가 아닌 다른 모음들이 왔을 경우에는 발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모레아가 발음이 어려워서 모레아, 노떼아가 발음이 어려워서 노떼아, 락끼어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워서 락끼아 이런 식으로 아를 살짝 첨가해줘서 이 후음들을 받침에 오는 후음을 발음하기 편하게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건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알레프 무구마. 뭐 말이 막 복잡한데 휴지형 뭐 알레프 소리 없는 알레프 무구마인데요. 이게 뭐냐면 알레프는요 원래 기본적으로 자음입니다. 자음이에요. 절대 이건 모음이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 A가 자가 돼서 모음이라고 R라고 발음하고 싶은 경우가 되게 많이 들지만 여러분 알레프는 절대로 모음이 아니라 자음입니다. 어떤 소리냐면 이런 소리예요. 묶음을 다 하잖아요. 굉장히 약한 소리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언제 그러면 얘가 받침으로 오는 경우에 무구마가 되게 쉬워요. 근데 알레프가 그럼 언제 무구마되고 언제 무구마가 안 되느냐, 언제 자음이냐? 사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사실은 알레프는 현재 히브리어에서는 알레프를 다 무금 처리해서 발음을 합니다만 히브리어로 이론적으로 따질 때 알레프가 언제 무구마가 됐냐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언제냐면 알레프에 아무런 모음 표기가 없을 때입니다. 자, 이거 알레프 같은 경우는 모음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요. 얘 보세요. 알레프. 아무런 모음 표기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게 무금화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의하세요. 왜냐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원래 마소라 학자들이 이거 마테르에다가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원래는 자음 위에다가 점을 찍는 게 더 맞는데 마소라 학자들이 점을 여기다가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요게 지금 모음 표기가 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는 자음입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마테르예요. 자, 알레프에 자음 표기 있으면 얘는 자음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마지막에 이거 보세요. 알레프 아무 모음 표기 없죠? 얘 마테르입니다. 자, 마지막에 오는 거 얘 마테르가 아니라 무금화된 거예요. 무금화된 겁니다.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무금화된 알레프예요. 발음하지 않습니다. 바라로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바라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발음이 어려워서 그냥 바라. 그러니까 다른 거였으면 이제 펄티 파타 같은 걸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표기하는데 알레프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발음이. 그래서 음역 표기할 때요. 자음일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알레프 표기를 이렇게 하고요. 무금화된 알레프에는 이렇게 가로로 이런 식으로 표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한국어로 히브리어 발음할 때 알레프를 다 무금 처리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그 연습 문제 3번을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된 연습 3번인가? 아니면 오늘 이제 나눠 드릴, 이제 연습 문제, 이제 내용인데, 자, 여러분, 기본 요거 풀 때, 음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음역한 연습 많이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제 드릴 연습 문제들 한번 꼭 풀어보십시오. 연습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쉐바 앞에 단모음이 있으면 묵음 쉐바. 다게시 앞에 단모음이 오면은 중복 다게시. 이 개념만 확실하게 익히면 좀 쉽습니다. 단모음은 파타우, 세골, 히렉 같은 게 단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단모음은 파타우, 세골, 히렉, 그 다음에 카메츠 하투, 그 다음에 키부츠, 요게 단모음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음역하는 건데요. 어떻게 음역하냐면은 파타우 다음에 요 쉐바가 지금 쉐바가 묵음 쉐바인지 유음 쉐바인지 어떻게 하느냐? 앞에 단모음, 파타우 단모음이니까. 그죠? 음역해보면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 그죠? 근데 카아시아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는 카아시아르 이렇게 음역하면 되는 거고, 요 쉐바는 단모음이 있으니까 밀이라고 이 쉐바 묵음 쉐바가 되는 거죠. 요 쉐바는 당연히 소리가 나는 쉐바죠. 앞에 레우벤. 요 쉐바는 단모음 다음에 묵음 쉐바 나흐누 그 다음에 미토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절 나누기 할 때요. 네. 음절 나누기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것도 제가 뭐 정답들과 다 적었는데 여러분 정답을 보면서 하지 마시고요.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답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여러분 꼭 먼저 제 설명을 들으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해보시면 정말 머리 터집니다. 저도 여러 번 머리 터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점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해보면 자기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음절 나누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서는 이 정답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설명을 드린 설명 방식으로는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숙제입니다. 제가 이 설명해드린 지금 요 방식 쉐바 앞에 단모음이 나면 묵음 쉐바, 다게시 앞에 단모음이 나면 중복 다게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 룰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숙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뭐 이메일로 답을 주시든지 하면 될 거. 이거 이상한데요. 찾으신 분은 저한테 한번 미리 알려주십시오. 한번 네, 뭐가 좀 이상한 게 좀 있습니다. 분명히.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어 이제 자음과 모음을 함께 읽는 훈련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히브리어 문장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히브리어 맨 처음에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이런 식으로 쭉 읽었던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히브리어 발음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만한 명암판 같은 종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플래시카드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플래시카드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플래시카드라고 하나요? 그, 문구점 같은 거 가면, 이렇게 명암판 같은 앞뒤, 이제 종이들 있잖아요. 그런 종이가 있으면요. 그거 사가지고, 뭘 하냐 하면은, 앞에다가는요, 딱, 이거 하나만, 히브리어만 딱 써놓는 거예요. 알레프, 달렛, 맴.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히브리어를 한 단어를 써놓는 겁니다. 이렇게 써놓고 그 뒷장에다가는요. 여러분 뭐 아무거나 예를 들면 음역한 거. 다음 아이고야.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게 지금 뭔가 마우스가 왜 이렇게 버벅대냐. 네, 뭐 이렇게 아담 뭐 이런 식으로 음역을 정확하게 이렇게 아담 그 다음에 뭐 한국말로 뭐 이 발음을 그냥 아담이라고 한다 한국말식으로 다 그려놓으시고 뭐 뜻은 사람 남자 뭐 아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다가는 뭐 아무거나 여러분 적으신 거 아무거나 다 적어도 돼요.
이 단어가 원래 붉은색이라고 하는 뜻이었다. 뭐 다 적어도 됩니다. 앞에는 딱 이거 하나만 딱 적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플래시 카드를 직접 만드세요. 여러분 이거 써 있는 거보다는요 카드를 지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손으로 직접 써놓고 그 다음에 하나 넘겨볼 때마다 이거를 딱 보자마자 이 뒤에 나오는 게 머릿속에서 완전하게 탁 다 떠올라지는데 보자마자 발음이 아담 뜻은 사람 남자 아담 이런 식으로 이걸 보자마자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여러분 이렇게 각 글자들을 갖다가 알레프 카메츠 달렛 카메츠 mem에서 아담 이렇게 발음한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그거 보시면요 눈으로 그 카드를 딱 보자마자 아담 여러분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그 카드를 막 뒤섞어서 막 넘기기도 하면서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보자마자 아담 에르츠 엘로힘 아브, 엘 이런 식으로 딱 보자마자 발음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자꾸 반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딱 보시면서 요거는 알레프, 요거는 레쉬, 요거는 짜되고 세골이니까 에레츠 이제 됐어. 발음 끝. 에레츠가 뜻이 뭐였더라? 땅, 지구, 이런 뜻이었지? 라고 하면 외웠다. 아닙니다. 이러면 외운 게 아니에요. 외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단어를 보자마자 머리를 전혀 쓰지 않고 0.1초 만에 에르츠, 땅, 지구 이렇게 할 때까지 해야 그제서야 외운 거예요. 딱 이 단어를 보자마자 이건 알레프고 점 5개가 뭐였더라? 핫탭 세골 이건 짧은 발음이었지. 엘로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여러분 외운 게 아니에요. 딱 보자마자 엘로힘 하나님, 아브 아버지, 엘 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자 메인 아들, 바이트 집, 다바르 말 물건 뭐 사건, 욤 날 낮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딱 보자마자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자꾸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읽는 가장 긴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런 단어들을 딱 보자마자 메인, 바이트, 다바르, 욤,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이 긴 문장을 한꺼번에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히브리어 발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어를 외우는 겁니다. 아담, 에레츠, 엘로힘, 아브, 엘 이런 식으로 읽다 보면 점점점 정확하게 빨리 히브리어 전체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눈이 길러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히브리어 이 단어들을요 여러분 각자 종이에다가 뭐 쓰시거나 연습장에다 만드시거나 해서 각자 종이를 만들어 가지고 넘기면서요 한 글자 보자마자 아담, 에레츠, 다바르, 욤, 이스라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발음하는 훈련들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게 히브리어를 발음하는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거 이상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